인도 총리실에 사상 초유의 비상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3,000년을 이어온 카스트 제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발칵 뒤집힌 인도 수뇌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폭동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도 전체 인구 14억 중 전국 87등이라는 성적표를 쥐고도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쫓겨났던 19살 소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배우는 자를 억압하지 않는 문자. 한글이 곧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배울 수 없기에 영원히 밑바닥이어야 했던 잔혹한 세상에 단 하루 만에 읽고 쓸 수 있는 기적의 문자가 던져지자 3,000년의 지독한 굴레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작은 소녀가 인도의 운명을 바꿔놓은 걸까요? 그 가슴 뜨거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체 태우는 집 여자가 감히 시험을 봐. 그 말을 들은 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상장을 받으러 단상에 올라가자 교장이 제 손목을 낚아챘어요. 너 돔 카스트지? 돔이 1등이면 다른 아이들 체면이 뭐가 되냐. 상장은 2등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나라에서 제 점수는 점수가 아니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르말라입니다. 인도 바라나시 외곽 빈민가에서 태어난 돔 카스트예요. 돔이 뭐냐고요? 겐지스강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는 사람들이에요.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하다는 겐지스강. 그 강변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부지. 저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요. 바부지는 그 화장터에서 60년을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작을 쌓고 시신 위에 불을 올리고 제가 될 때까지 불을 지켰어요. 바부지의 손은 항상 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도요. 송금 사이사이에 60년치 제가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이 저를 안아줄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바부지는 그렇게 시신을 태워서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시고 다 모았습니다. 전부 제 교육비로요. 니르말라, 너는 할아버지랑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공부만이 살 길이야.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화장터에서 올라오는 연기 냄새를 맡으며 수학 문제를 풀었죠. 학원은커녕 참고서도 제대로 없었지만 바부지가 중고 책방에서 헐값에 사온 낡은 교재로 버텼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는 테이프로 붙이고 없는 페이지는 도서관에서 베껴왔어요. 그렇게 7년을 달렸습니다. 제가 19살 되던 해 전인도 공과대학 입학시험 IIT JEE 결과가 발표됐어요. 전국 87등, 달리트 여성으로는 역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IIT 델리 캠퍼스 컴퓨터공학과 합격. 인도 최고 명문대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사람을 뽑아간다는 그 학교. 합격 통지서를 프린트하는 제 손이 떨렸어요. 바부지에게 보여드리자 바부지가 저를 안으시며 엉엉 우셨습니다. 니르말라, 네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 가는 아이다. 아니, 이 마을에서 처음이야.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돔 카스트 마을에서 IIT 합격자가 나왔다고. 사람들이 바부지 손을 잡고 축하했습니다. 바부지는 평생 처음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정확히 3일밖에 못 갔습니다. 합격 서류를 들고 IIT 델리 캠퍼스에 갔어요. 새벽 5시부터 바부지와 야간 버스를 타고 14시간을 달려서 도착했죠. 바부지는 새 셔츠를 입으셨어요. 평소에 절대 안 입으시는 딱 한 벌뿐인 깨끗한 셔츠. 입학처 사무실. 직원이 제 서류를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니르말라 양 축하합니다. 87등이면 정말 대단한 성적이에요. 서류를 넘기던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카스트 기재란을 본 겁니다. 잠깐 돔이요? 돔 카스트. 그 사람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들더니 누군가와 소곤소곤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네, 돔 맞습니다. 화장터 쪽이요. 어떻게 할까요? 통화를 끄는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3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해부터 하층 카스트 우대 배정이 대폭 축소됐어요. 니르말라 양의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국 87등이에요. 일반 전형으로도 주잖아요. 시스템상 카스트 분류가 먼저 적용됩니다.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수님들이 건의서를 내셨거든요. 하층 카스트 학생이 너무 많아지면 수업 분위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7등이면 상위 0.01%예요. 3만 명이 넘게 시험을 쳤는데 87등이에요. 그런데 시체를 태우는 집안 출신이라서 안 된다고요? 그때 바부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60년간 화장터에서 일하면서도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으셨던 바부지가 대학교 입학처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이 늙은이가 60년간 시체를 태워서 번 돈으로 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니르말라는 천재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바부지의 팔을 잡았어요. 나가세요.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릅니다. 캠퍼스 정문 밖. 바부지가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한여름 델리의 45도 떼약볕 아래서 새 셔츠에 먼지가 묻었어요. 저는 바부지를 부축하면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87등이든 1등이든 돔은 돔이라는 걸요. 캠퍼스를 나서는데 상류 카스트 남학생 3명이 우리를 막아섰어요. 어이, 너 그 돔 아니야? IIT에 원서 넣었다며? 한 명이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진짜로요. 뜨거운 침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화장터 냄새 나는 것이 감히 여기를 기어와? 다른 한 명이 바부지를 밀쳤습니다. 바부지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지셨어요. 이 영감, 우리 동네 시체 태우는 놈 아니야? 손녀도 데리고 와서 시체나 같이 태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십 명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멈췄습니다. 돔이 맞는 걸 보고도 아무도요.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시체 태우는 집 딸이 신고를? 네가 뭘 신고해. 가서 장작이나 패라. 바라나시로 돌아오는 야간 버스 안에서 바부지가 창밖만 보셨어요. 14시간 내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니르말라. 바부지가 우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본 바부지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돔으로 태어나서 너까지 이 고통을 물려받았구나. 바부지 잘못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에서는 네가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바부지를 꼭 안았어요. 제 냄새가 나는 바부지를, 거칠고 갈라진 바부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굴레를 벗어나겠다고. 어떻게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정확히 열흘 뒤 새벽 4시에 바부지가 보여주신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요. 열흘 동안 저는 거의 폐인이었습니다. 방에서 안 나왔어요.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죠. 천장에 갈라진 금이 보였는데 그게 꼭 제 인생 같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어붙일 수 없는 금. 바부지는 매일 문 앞에 밥을 놓아두셨어요. 저녁에 보면 그대로 있었고 바부지가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정확히 새벽 4시. 바부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니르말라, 일어나봐. 이것 좀 봐야겠다. 귀찮았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부지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흥분되어 있었고 손이 떨리고 계셨죠. 바부지의 낡은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이 깨져서 한쪽 모서리가 안 보이는 그 폰.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이 만든 다큐멘터리였어요. 이 여자를 봐라. 화면 속에 인도 여성이 나왔습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자막이 힌디어로 달려 있었죠. 저는 달리트 출신입니다. 인도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시니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바부지, 이 사람 달리트래요? 그래, 달리트인데 한국에서 프로그래머가 됐단다. 영상이 이어졌어요. 그 여성이 한국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국 직원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같은 책상에, 같은 컴퓨터 앞에. 누가 봐도 동료였지 천민이 아니었어요. 바부지가 다른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기업 회장 인터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기술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바부지, 이게 진짜예요? 생선 장수 아들이 회장이 됐다고요? 한국에는 카스트가 없단다. 바부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니르말라, 할아버지가 열흘 동안 매일 밤 찾아봤다. 잠도 안 자고 영상이란 영상은 다 봤어. 한국이란 나라는 진짜로 신분이 없더구나. 코딩을 잘하면 코딩 잘하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나라야.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것 봐라. 바부지가 보여주신 건 한국 IT 대기업의 홈페이지였어요. 글로벌 다양성 채용 프로그램, 국적, 인종, 성별 불문, 코딩 테스트와 면접만 통과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컴퓨터공학 전공 아니어도 되고 대학 졸업장 없어도 된대. 코딩 실력만 보겠다고 써있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IIT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요. 바부지, 저 한국 가고 싶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귀가 제 목소리를 못 믿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열흘 동안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 제가, 바부지, 저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개발자로요. 바부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니르말라, 한국은 너무 멀다. 그리고 한국말을 해야 하잖니. 독학으로 배울게요. 코딩도 독학으로 배웠잖아요. 돈도 없고 방법을 찾을게요. 바부지가 한참 동안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부터 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코딩 테스트, 한국어 기초 능력, 화상 면접.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코딩은 자신 있었어요. IIT 시험 준비하면서 알고리즘 공부를 죽어라 했으니까. 하지만 한국어는 가나다도 모르는 상태였죠. 한국어 학원은 델리 시내에 있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버스로 14시간이에요. 매일 다닐 수는 없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했는데 문제는 와이파이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인터넷이 될 리가 없잖아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을 입구에 있는 차 가게까지 걸어갔어요. 거기 사장이 와이파이를 써서 제가 새벽에 몰래 신호를 잡았거든요. 가게 문 앞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바부지에 깨진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화면을 못 터치했어요. 그러면 손에 입김을 불고 다시 터치하고 한국어 자음 모음을 배우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어에는 카스트에 따른 말이 없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상류 카스트에게 쓰는 말과 하류 카스트에게 쓰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한국어의 존댓말은요,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거였어요. 화장터 할아버지한테도 대기업 사장한테도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니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코딩 공부도 동시에 했어요. 낮에는 독학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새벽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하루 16시간씩 6개월을 했습니다. 바부지도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제가 쓴 단어장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 읽으셨죠. 밥 먹었니? 바부지 발음이 좀 다른데요. 밥, 니? 맞아요. 잘하셨어요. 내 손녀가 가는 나라 말을 모르면 되겠냐. 바부지는 저녁마다 저랑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하셨어요. 화장터에서 돌아오신 뒤에 제 냄새가 나는 옷을 입은 채로 깨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시는 바부지의 모습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델리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프로그램 여성 합격률이 3%야. 인도 여성은 거의 안 뽑혀. 더구나 코딩 테스트가 한국어로 출제되는 부분도 있어. 3%, 100명 중 3명. 잠을 못 잤어요.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또 그 갈라진 금이 보였어요. 다시 그 금이 제 인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바부지가 차를 끓여오셨어요. 무슨 걱정이 있냐? 여성 합격률이 3%래요. 바부지. 바부지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르말라. 네가 IIT 시험 볼 때 돔 여성 합격률이 몇이었는지 아냐? 몰라요. 0%였다. 역대 한 명도 없었어. 근데 네가 해냈잖니. 87등으로. 그래봤자 입학을 못했잖아요. 그건 이 나라가 이상한 거지. 네가 못한 게 아니야. 바부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3%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다. 그게 왜 니르말라가 아니겠냐.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시험 한 달 전 바부지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니르말라, 할아버지가 염소를 팔았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당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15마리가 있었는데 바부지가 수십 년 동안 한 마리 한 마리 불려온 염소들이었습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바부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이 있었는데 텅 빈 마당을 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부지 왜 말도 없이 노트북이란 게 있어야 코딩 시험을 보잖니. 바부지 손에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평생 모은 염소 15마리를 판 돈. 그 돈으로 중고 노트북 한 대를 샀습니다. 화면 한쪽이 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키보드가 다 살아있으니 코딩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바부지가 작은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열어보니 금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 유품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바부지에게 남기신 유일한 물건. 이걸 팔아서 한국어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내렴. 화상 면접 준비도 해야 하잖니. 바부지 이건 할머니 유품이잖아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손녀가 공부하는 데 쓰이는 건데 저는 그 금목걸이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부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울지 마라. 금은 또 벌면 되지만 기회는 안 와. 한국어 프리미엄 강의에 등록했습니다. 코딩 알고리즘 유료 사이트도 결제했어요. 할머니 금목걸이가 한국어 강의와 코딩 연습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바부지의 희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험 2주 전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려면 안정적인 인터넷이 필요했어요. 화상 면접이니까요. 차가게 앞 몰래 와이파이로는 안 되는 거였죠. 바부지가 어느 날 저녁에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바부지 그게 뭐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집이요. 화장터 옆에 있는 이 허름한 오두막이 바부지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부지 집까지 거시면 어디서 사세요?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죽으면 그게 집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염소 15마리, 할머니 금목걸이, 그리고 집까지. 바부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60년간 시체를 태워서 번 모든 것.
바부지, 제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떨어진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손녀니까. 바부지는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하셨어요. 한 점의 의심도 없이요. 대출금으로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의 인터넷 카페 한 달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왕복 3시간을 오가며 코딩 연습과 한국어 화상 수업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쳤어. 돔이 외국을 간다고? 여자를 외국에 보내? 그것도 혼자? 집까지 담보 잡히다니. 저 영감이 노망난 거 아니야? 바부지가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선언하셨어요. 내 손녀를 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죠. 돔 주제의 한국? 한국이 어딘지나 알아? 여자 혼자 보내면 무슨 일 당할지 알기나 해? 바부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니르말라는 IIT 87등입니다. 이 나라가 기회를 안 줬으니 기회를 주는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봤자 돔이잖아. 어디 가나 돔은 돔이야. 한국에는 돔이 없습니다. 카스트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카스트가 없다니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소리였을 겁니다. 3000년 동안 숨 쉬는 것처럼 당연했던 게 카스트인데 그날 밤이었어요. 우리 집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상류 카스트 지주가 부하 4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마을 땅 절반이 그 사람 거예요. 화장터도 그 사람 관할이고 바부지가 60년간 일한 화장터의 실질적 주인이었습니다. 뭔 소리를 들었는데 니르말라를 외국에 보낸다고? 바부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지. 지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앉으라고 안 했는데 그냥 앉았어요. 자기 집처럼. 니르말라가 떠나면 누가 화장터 일을 대물림하냐? 내 밑으로 일할 젊은 돔이 필요한데 우리 니르말라는 화장터에서 일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 화장터를 안 하면 뭘 해? 지주가 저를 쳐다봤어요.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시체 태우는 것보다 나은 일을 시켜줄까? 바부지가 지주 앞을 막아서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뭐? 내 손녀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둡니다. 지주가 코웃음을 쳤어요. 돔이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부하 한 명이 바부지를 밀쳤습니다. 바부지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히셨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 제 앞을 막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 갑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주가 이를 갈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 두고 보자. 그 말이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바부지도 아셨을 겁니다. 그날 밤 바부지가 말씀하셨어요. 시험 준비를 서둘러야겠다. 빨리 보내야 해. 한국행이 꿈에서 탈출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시험 당일이 왔어요. 온라인 코딩 테스트와 한국어 시험을 같은 날에 봐야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험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전국에서 3,000명이 넘게 지원했고 여성은 80명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딩 테스트가 먼저였어요. 알고리즘 문제 5개를 4시간 안에 풀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문제부터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IIT 준비하면서 미친 듯이 풀었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그 공부가 다 여기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5문제를 다 풀었을 때 시간이 40분이나 남았어요. 검상까지 했습니다. 한국어 시험이 이어졌어요. 듣기 평가에서 한국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여러분의 능력을 봅니다. 출신이 아니라 실력을 봅니다. 시험 문장이었는데 귀로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출신이 아니라 실력. 1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합격. 전체 12등. 여성 중 1위. 바부지. 붙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바부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우시더니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니르말라가 해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종 화상 면접이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인 면접관 3명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니르말라 씨, 코딩 테스트 성적이 인상적입니다. 왜 한국에 오려고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에는 카스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코드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집안의 딸이 아니라 개발자 니르말라로요. 면접관 한 분이 물었어요. 시신을 태우는 집안이라니 그게 대학 진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도에서는 태어난 카스트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저는 전국 87등으로 최고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카스트 때문에 입학이 취소됐어요. 화면 너머 면접관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87등인데 대학을 못 간다고요? 네, 돔 카스트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면접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실력만 봅니다. 니르말라 씨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 최종 합격 통보가 왔어요. 3,000명 중 25명. 여성은 저 혼자였습니다. 바부지, 저 진짜 한국 가요. 바부지가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부지의 두 번째 눈물. 첫 번째가 슬픔이었다면
이번엔 웃으면서 우셨어요. 출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부지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게 마지막 이별이 될 줄도 모른 채 출국 2달 전부터 바부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 화장터에서 돌아오시면 부엌에 들어가셔서 뭔가를 만드셨거든요. 냄새가 이상했어요.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시큼한 것 같기도 하고. 바부지 뭐 만들어요? 김치라는 거다. 네?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래. 유튜브에서 만드는 법을 봤다. 바부지가 유튜브 레시피를 보고 김치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배추 대신 마을에서 구한 양배추를 쓰셨고 고춧가루 대신 인도 빨간 고추를 갈아 넣으셨죠. 솔직히 한국 김치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김치였습니다. 바부지의 거친 손으로 하나하나 버무린 김치. 맵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매일 먹는다더라. 네가 적응해야 하니까. 매일 저녁 바부지와 이상한 김치를 먹으며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니르말라, 밥 먹었니? 네, 바부지.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 가면 감기 조심해라. 그 나라는 겨울에 눈이 온다더라. 네. 밥 꼭 챙겨 먹고. 한국 사람들이 빨리 먹는다는데 천천히 먹어도 돼. 알았어요, 바부지. 혹시 누가 너를 무시하거든 기억해라. 너는 겐지스강의 불꽃보다 강한 아이다. 바부지는 매일 밤 당부를 하셨어요. 마치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내시는 것처럼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시기도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셨는지.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가방을 풀었다 싸고 다시 풀었다 쌌어요. 바부지도 주무시지 않고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부지,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한국에 가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데. 바부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니르말라, 네가 새벽 3시에 차가게 앞에서 얼어가면서 한국어 공부한 거 할아버지 다 알아. 그 독한 아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바부지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바부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그러다 입을 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같이 있다. 여기에 가슴을 가리키셨어요. 새벽 3시, 택시가 왔습니다. 바라나시에서 델리 공항까지는 12시간이에요. 비행기를 탈 형편은 안 됐으니까 택시를 탄 거였죠. 마을 사람 몇 명이 새벽인데도 나와 있었어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고 있었지만요. 돔이 떠나는 걸 배웅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니르말라, 잘 다녀와. 한국 가서 성공해.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바부지가 옆에 앉으셨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겐지스강이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화장터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불꽃이 어둠 속에서 주황색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바부지, 저 불꽃들 보여요? 60년간 저 불을 지폈다. 하지만 니르말라. 네가 한국에서 지피는 불꽃이 더 클 거야.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좁은 골목이 사라지고 흙먼지 날리는 길이 사라지고 소들이 누워있는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부지, 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오는 거야. 12시간을 달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바부지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니르말라. 네. 할아버지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바부지는 제게 모든 걸 주셨어요. 아니야. 난 너에게 가난과 고통만 줬어. 바부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바부지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고속도로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델리 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가 됐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가족과 포옹하는 사람들. 바부지, 저기 봐요. 공항 정말 크네요. 그래, 네가 새 세상으로 가는 문이구나.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한국이요? 네. 취업이에요. 한국 회사에 취업하셨어요? 직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IT 기업이네요. 개발자? 네. 순간 직원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이라기보다는 의아함에 가까웠죠. 제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느 카스트인지. 축하해요.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델리에서 인천. 손이 떨렸어요. 플라스틱 탑승권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 섰어요. 그 너머로는 바부지가 갈 수 없었습니다. 바부지, 여기서 헤어져야 해요. 바부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검색대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바부지의 눈에 이미 눈물이 가득했어요. 바부지, 정말 감사해요. 바부지가 아니었다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니르말라. 오늘은 기쁜 날이야. 바부지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니 할머니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한국 가서도 할머니 잊지 마라. 네. 바부지가 또 다른 걸 꺼내셨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안에 모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겐지스강 모래다. 외로울 때 이거 보면 할아버지 생각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질반질하게 다른 작은 돌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건 화장터 앞 강가에서 주운 거다. 겐지스강이 1000년 동안 깎은 돌이야. 돌을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너도 이 돌처럼 단단해져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바부지를 꼭 안았습니다. 제 냄새가 나는 바부지를 60년간 시신을 태우며 저를 키워주신 거칠고 갈라진 손의 바부지를. 바부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손녀야. 제가 꼭 성공할게요. 바부지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게요. 넌 이미 내 자랑이다. 마지막으로 바부지 손을 잡았어요. 제가 박힌 송금. 기름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손가락. 손톱 아래까지 까만 그 손이 19년 동안 저를 키웠습니다. 바부지 볼게요. 잘 가거라. 할아버지가 매일 기도할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바부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계속 흔들었어요. 바부지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려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됐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델리가 보였어요. 먼지 자욱한 하늘, 빽빽한 건물들, 19년을 산 이 나라. 사랑하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이 나라.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도민 걸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웃음이었겠죠. 창가석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인도 남성이 앉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국이요. 취업이에요. 인도 여성이 한국 IT 기업에? 대단하네요. 상류층이신가 봐요. 아니요. 도미예요. 그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소곤대더니 다른 자리로 옮겨갔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인도에서 받는 마지막 차별. 몇 시간 뒤면 저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창밖으로 델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이 장난감처럼 보이고 도로가 실처럼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잘 있어 바라나시. 잘 있어 겐지스강. 안녕 바부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인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으로 드릴까요? 네. 플라스틱 용기를 열었어요. 빨간 고추장, 하얀 밥, 여러 가지 나물. 바부지가 만들어주신 이상한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카스트가 없을까? 정말 제 코드로 저를 봐줄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보였어요. 바라나시와는 달랐습니다. 반듯한 도로, 규칙적인 불빛, 정돈된 건물들, 저게 한국이구나. 비행기가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말. 19년 동안 인도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한국인 공무원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니르말라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러 오셨네요. 힘내세요. 도장이 찍혔어요. 쾅! 그 소리와 함께 진짜 새 삶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글로 쓴 팻말이 보였습니다. 니르말라. 제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 회사 직원이 들고 있었습니다. 니르말라 씨 맞으시죠? 네. 저예요. 그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악수, 돔이 아닌 니르말라로서 받은 첫 번째 환대. 환영합니다, 니르말라 씨.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그리고 그가 제 가방을 들어주려 했어요.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돔의 짐을 상류층이 든다니요. 제가 들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에 오신 첫날인데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켰을 때 제가 맡게 된 첫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첫 프로젝트 내용이 뭐였냐고요? 인도 시장용 모바일 결제 앱이었어요. 인도의 소상공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 제가 19년간 살았던 그 나라, 저를 내쫓은 그 나라를 위한 앱을 한국 회사에서 만들게 된 거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다 못해 기가 막혔어요. 다음날 아침 6시, 첫 출근이었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회사 건물은 유리로 된 12층짜리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들어가니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바라나시 화장터의 재와 먼지가 생각났어요. 같은 지구 위에 이런 곳도 있구나. 안내 데스크에서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에 제 사진과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니르말라님, 한글로 제 이름이 적힌 사원증. 인도에서는 돔에게 신분증을 안 만들어줘요. 있어봤자 카스트가 찍혀 있어서 보여주면 오히려 차별만 당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카스트 칸 같은 건 없었어요. 니르말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식 반장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반장이라는 직함이 뭔지 몰랐지만 우리 팀 리더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제가 망설이자 태식 씨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 있고 따뜻한 악수였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도민 저와 악수를. 인도에서는 도미 만진 물건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니르말라 씨 자리예요. 모니터 2대, 새 키보드, 마우스, 심지어 모니터 받침대까지 세팅되어 있었어요. 혹시 모니터 높이 안 맞으면 말해요. 바꿔드릴게요. 인도에서는 돔에게 컴퓨터를 안 줬어요. 대학 도서관도 돔은 출입 금지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니터 높이까지 맞춰주겠다고요. 제 옆자리에 한국인 여자 개발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라예요. 같은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니르말라입니다. 이름 예뻐요.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와, 이름처럼 코드도 깨끗하게 짜시겠네요. 웃으면서 농담을 건네는 거였어요. 제 카스트를 묻지 않고 제 이름 뜻을 물어봐준 사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제 앞에 양복 입은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이랑 같은 줄에 서서 같은 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도였으면요. 높은 사람이 먼저 먹고 돔은 남은 찌꺼기를 따로 먹었을 거예요. 니르말라 씨 된장찌개 안 매워요? 순한 거 줄까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팀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매운 거 좋아해요. 인도분이라 매운 거 잘 드시겠다. 네. 근데 한국 매운맛이랑 인도 매운맛이랑 좀 달라요. 다 같이 웃었어요. 아무도 제 카스트를 안 물었습니다. 그냥 인도에서 온 니르말라, 새로 온 개발자. 그게 전부였어요.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실이 시작됐어요. 회의실에 8명이 앉았는데 한국어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연한 거죠. 한국 회사니까. 저도 한국어를 배웠지만 회의에서 쓰는 한국어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번 스프린트에서 API 연동 부분 리팩토링 해야 되는데요. 백엔드 쪽 레이턴시가 좀 잡혀야 프론트에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기술 용어에 한국어 존댓말이 섞이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알아듣는 단어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니르말라 씨 인도 결제 시스템 쪽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머릿속에 한국어 문장을 조립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인도는 UPI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동하면 말이 꼬였어요. 문법이 엉망이었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태식 씨가 웃으며 기다려줬어요. 겨우겨우 설명을 마쳤는데 내용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한 남자 동료가 복도에서 말했어요. 니르말라 씨 영어로 하면 안 돼요? 인도분이라 영어가 편하시잖아요. 악의가 있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여기서 나는 외국인 개발자구나. 한국어를 완벽하게 못하면 계속 이렇게 구분될 수 있구나. 인도에서는 카스트로 구분당했고 여기서는 언어로 구분되는 건가. 그날 밤 기숙사에서 울 뻔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켰어요. 회의에서 나온 기술 용어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한국어 뜻을 찾아보고 예문을 만들고 소리내어 읽었어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인도 결제 시스템 연동 모듈. 회의에서 말로는 제대로 설명 못했으니까 코드로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밤 야근했어요. 퇴근 후 기숙사에서 4시간씩 더 코딩했습니다. 한국어 주석도 하나하나 달았어요. 한 줄 한 줄 번역기 돌리고 문법 확인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될 때까지 고쳤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 날이 왔어요. 코드 리뷰가 뭐냐면 내가 짠 코드를 팀 전체가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기술 회사에서는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죠. 태식 씨가 제 코드를 화면에 띄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니르말라 씨 이거 직접 짠 거 맞아요? 네. 이 알고리즘, 기존 코드보다 처리 속도가 40% 빠르네요. 팀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진짜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어? 한국어 주석도 다 달려있어요. 읽기 편하다. 소라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니르말라 씨 이거 대학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요. 독학이에요. 대학은 못 갔으니까요. 독학으로 이 수준이요? 태식 씨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코드를 기준 코드로 채택하겠습니다. 니르말라 C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회의에서 말 건넸던 그 남자 동료가 점심때 제 옆에 와서 앉더니 말했습니다. 니르말라 씨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하라고 한 거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랬어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코드 잘 짜세요. 솔직히 놀랐어요. 감사해요. 앞으로 한국어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결국 실력이 말해줬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기회는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카스트가 막았는데
여기서는 코드가 저를 증명해줬어요. 기숙사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제 침대, 제 옷장, 제 책상. 바라나시에서는 바부지랑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제 공간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2명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린이랑 필리핀에서 온 조이. 안녕, 나는 린. 베트남에서 왔어. 저는 조이. 필리핀에서요. 혹시 제가 돔 카스트라는 거 알아요? 돔? 그게 뭐야? 정말 몰랐어요. 카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지내요. 그날 밤 바부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바부지, 여기서는 제 코드가 저를 말해줘요. 코드? 제가 짠 프로그램이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래, 그게 정상이야. 실력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지. 바부지 얼굴이 화면에 비쳤어요. 3개월 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어요. 바부지 건강해 보여요? 걱정 마라. 잘 먹고 잘 지낸다.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추석이라는 명절이 왔어요. 회사가 사흘간 쉰다고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혼자 지낼 생각이었는데 태식 씨가 물었어요. 니르말라 씨 추석에 고향 못 가시죠? 네. 너무 멀어서요. 그럼 우리 집에 올래요? 어머니가 외국인 직원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멈칫했어요. 인도에서는 도미 상류층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금지거든요. 문턱도 못 넘어요. 그림자도 밟히면 안 되고. 정말 괜찮을까요? 명절은 가족끼리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인정이에요. 특히 고향 먼 사람은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집 명절에 초대받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뭘 입어야 할지 몰라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어요. 선물도 고민했습니다. 기숙사 근처 마트에서 과일 세트를 하나 샀어요. 사과랑 배가 들어있는 거. 포장이 예뻤습니다. 태식 씨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까지 30분쯤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기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냄새, 참기름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뭔가 달콤한 냄새까지 뒤섞여서 코끝이 간질간질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요. 니르말라 씨 맞죠? 50대 여성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태식 씨 어머니였습니다. 따뜻한 눈빛이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직접 만나뵌 적 없는 할머니지만 바부지가 보여주신 흑백 사진 속 할머니의 눈빛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과일까지 사왔네.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큰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음식이 끝도 없었습니다. 태식 씨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추석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 잘 왔어요. 태식 씨 여동생도 있었고 7살짜리 조카도 있었어요. 엄마, 이 누나 어디서 왔어? 인도에서 왔대. 우와, 코끼리 있는 나라?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 제가 대답하자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누나, 호랑이 진짜 봤어? 응, 먼 데서 본 적 있어. 우와.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송편이에요. 추석에 먹는 떡이에요. 어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반달 모양의 작은 떡이었습니다. 안에 깨가 들었어요. 먹어봐요. 조심스럽게 한 입 물었어요. 쫄깃한 떡 안에서 달콤한 깨가 터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올해 좀 잘 빚었거든. 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잡채예요. 당면에 야채랑 고기 볶은 거.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었어요. 미끄러워서 떨어뜨릴 뻔했는데 아무도 안 놀렸어요. 젓가락 어렵죠? 포크 줄까요? 괜찮아요. 연습하고 있어요. 이건 전이에요. 호박전, 김치전, 동그랑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다 맛있었어요. 특히 동그랑땡이요. 동그랗고 납작한 고기 반죽에 달걀 옷을 입힌 건데 한 입 베어 물면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동그랑땡 좋아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더 먹어요. 많이 만들었어. 어머니가 제 접시에 동그랑땡을 3개나 더 올려주셨어요. 갈비찜도 먹어봐요. 이건 좀 달아요. 부드러운 고기가 입에서 녹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고기 요리는 상류층만 먹는 건데 여기서는 명절이면 누구나 먹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니르말라 씨 가족은 인도에 다 계시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만 계세요.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부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겐지스강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는 일을 하시면서 번 돈으로요. 시신을 태워요? 네. 인도에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돔 카스트라고 불러요.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갔다며? 태식 씨가 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미리 해둔 모양이었어요. 네.
전국 87등이었는데 카스트 때문에 입학이 취소됐어요. 세상에, 87등인데 바부지가 저를 위해 염소 15마리 팔고 할머니 금목걸이 팔고 집까지 담보 잡히셨어요. 그 돈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바부지 손과는 달리 부드러웠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건 같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니. 한국에서는 제가 돔이 아니에요. 그냥 니르말라예요. 당연하죠. 여기서 당신은 우리 태식이네 회사 직원이고 오늘은 우리 집 손님이에요.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바부지 외에는 아무도 저를 가족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울지 마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니르말라 씨 이거 입어볼래요? 한복이었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이거 제 한복인데 명절에 입으려고 새로 맞춘 건데 색이 안 맞아서 안 입었거든요. 니르말라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머니 이런 귀한 걸? 귀하긴요. 한국에 왔으니 한복 하나쯤 있어야죠. 받아요. 한복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단처럼 매끈한 천이었어요. 이렇게 고운 옷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에서 갈아입고 나왔더니 모두가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한국 사람 같아요. 조카가 제 치마를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공주님 같아. 태식 씨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바부지한테 보여드려요. 네. 바부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니르말라 씨. 네. 이제 어머니 말고 엄마라고 불러요. 편하게. 엄마.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정말로 엄마가 생긴 것 같았어요. 4살 때 잃어버린 그 단어가 2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래. 저녁에는 윷놀이를 했어요. 이게 유치예요. 던져서 나온 대로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놀이였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도개, 걸, 윷모. 소리를 지르며 뛰고 웃었습니다. 니르말라 씨운 좋다. 또 유치야. 뭐 나왔어요. 다 같이 깔깔 웃었어요. 인도에서는 도미 상류층과 게임을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됐어요. 돌아가야 했습니다. 벌써 가요? 엄마가 아쉬워하셨어요. 이거 가져가요. 큰 비닐봉지를 주셨는데 음식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기숙사에서 먹어요. 송편이랑 전이랑 갈비찜이랑 다 넣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요. 주말에도 심심하면 오고. 이제 우리가 한국 가족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빛으로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바부지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바부지 저 한복 입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바부지가 웃으셨어요. 정말 예쁘구나. 한국 아가씨 같아. 그리고 바부지 저 한국 엄마가 생겼어요. 한국 엄마? 태식 씨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송편, 동그랑땡, 한복, 윷놀이. 하나하나 다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할아버지도 고맙다. 바부지가 화면 너머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정말로 한국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매주 전화하시고 김치랑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셨죠. 니르말라야 잘 먹고 있어? 네, 엄마.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이번 주말에 와서 고기 먹고 가. 설날에도 초대받았어요.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예요. 태식 씨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절하는 방법을요. 저도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께 절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니르말라 잘하네. 세뱃돈도 받았어요. 봉투 안에 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생일에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왜 미역국이에요? 엄마가 아기 낳고 먹는 음식이에요. 엄마한테 감사하는 의미죠. 엄마.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니르말라 씨 반장님 집에 자주 간대요. 네. 한국 가족이 생겼어요. 부럽다. 나도 한국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을 때 제 앞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은 거예요. 외국인 채용 직원 중 첫 번째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이 거의 2배로 올랐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부지한테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부지 제가 번 돈이에요. 아니다. 너 쓰렴. 바부지가 저 때문에 염소도 팔고 집도 담보 잡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바부지가 웃으셨어요. 그래도 난 행복해. 내 손녀가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야간 온라인 대학원도 등록했어요. 컴퓨터공학 석사과정.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힘들었지만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인도에 바부지가 계시고 한국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회사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 되던 해, 장마가 시작되던 7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9시에 바부지와 영상통화를 하려는데 바부지가 안 받으셨어요. 이상했어요. 바부지는 항상 9시 전에 폰을 켜놓고 기다리시거든요. 제가 전화하면 1초 만에 받으시는 분이에요. 벨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화면에 바부지 얼굴이 뜨는 게 보통이었는데 10번을 걸었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마을 이웃집 라즈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라즈 아저씨는 바부지 옆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역시 돔카스트고 바부지랑 같이 화장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라즈 아저씨, 바부지 전화가 안 돼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라즈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니르말라, 바부지가 어제 화장터에서 쓰러지셨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바라나시 시립병원에 계셔. 심장이래. 의식은 있는데 많이 약하셔. 손에서 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잡았습니다. 저 지금 갈게요. 비행기표 바로 끊을게요. 니르말라. 라즈 아저씨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바부지가 그러셨어. 니르말라한테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네? 오면 안 된다고. 니르말라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바부지가 쓰러졌는데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급하게 영상통화를 다시 시도했어요. 라즈 아저씨가 폰을 바부지한테 갖다 대줬습니다. 화면에 바부지가 비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3년 전 제가 떠날 때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볼이 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고 피부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어요. 바부지. 니르말라, 울지 마라.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바부지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부지, 제가 지금 갈게요. 오지 마라. 바부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약하셨지만 목소리에는 힘을 주셨어요. 왜요? 바부지가 아프신데 제가 가야죠. 너 돌아오면 다시 한국 못 간다. 네? 달리트 해외 취업자 재입국 제한법. 한 번 돌아오면 재출국 심사에 1년 넘게 걸려. 그 사이에 내 비자 만료돼. 회사 자리도 없어지고.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인도 정부가 통과시킨 법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간 하층 카스트가 인도에 돌아오면 재출국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고의적으로 느리게 처리됐어요. 사실상 한 번 돌아오면 다시 못 나가게 만든 법이었죠. 그래도 바부지를 봐야 해요. 안 된다, 니르말라. 내가 3년간 쌓은 걸 다 잃을 수 없어. 할아버지 때문에, 바부지 때문에 잃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법 때문에 잃는 거잖아요. 결과는 같아. 넌 한국에 있어야 해.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택시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인데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씨, 바부지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사정을 다 말했어요. 태식씨가 바로 회사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인도 법이라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특별 허가 같은 건 없어요? 알아봤는데 달리트는 예외가 없다고 해요. 엄마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바부지가 위독하신데 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니르말라야, 너무 힘들지. 영상통화로라도 매일 얼굴 보렴.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가면 한국에서 쌓은 모든 것을 잃고, 안 가면 바부지를 못 보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부지가 못 오게 하셨으니까.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바부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하루에 3번. 아침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바부지, 오늘 회사에서 제가 만든 앱이 인도에서 다운로드 100만 건 넘었대요. 그래? 우리 니르말라가 만든 앱을 인도 사람 100만 명이 쓴다고? 네. 바부지 동네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내 손녀가 대단하구나. 바부지는 점점 약해지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만은 눈빛이 살아나셨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바부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니르말라, 기억나냐? 네가 어렸을 때 화장터에서 별 보던 거 기억나요? 바부지 등에 엎여서 봤잖아요. 내가 별똥별 보고 소원 빌었지. 네. 그때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바부지한테 말한 적 있잖아요. 다시 말해봐. 바부지 손에서 제 냄새가 안 나는 곳에서 사는 거였어요. 바부지가 힘겹게 웃으셨어요. 이제 그 소원 이뤄졌잖니? 네. 근데 바부지 없으니까 소원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부지 옆에 있는 거요. 바부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뒤에 다시 뜨셨습니다. 니르말라, 할아버지 부탁이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한국 국적 따라. 한국인이 되면 한국 여권으로 인도에 올 수 있어. 달리트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네, 바부지. 그리고 다른 돔 아이들도 도와줘라. 너처럼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 마을에도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 약속할게요. 바부지가 라즈 아저씨를 불러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상자를 열어 카메라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부모님 사진이야.
처음 보는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엄마 아빠 얼굴을 처음 봤어요. 엄마 아빠도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돔이지만 딸을 공부시키겠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작은 은팔찌였어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니르말라. 할머니가 내 돌잔치 때 만든 거야. 금목걸이는 팔았지만 이건 못 팔겠더라. 바부지, 이걸 잘 간직해라. 이게 우리 가족의 역사야. 그리고 바부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화면을 만지셨어요. 제 얼굴이 비치는 화면을요. 자랑스럽다, 내 손녀. 바부지도 자랑스러워요. 바부지, 네. 사랑한다, 니르말라. 저도 사랑해요, 바부지. 바부지가 웃으셨어요. 가늘게요. 눈을 감으시면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전화가 왔어요. 새벽 4시 바부지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즈 아저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니르말라, 바부지가 돌아가셨어.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바부지, 안 돼.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부짖었어요. 린이랑 조이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니르말라, 무슨 일이야? 바부지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태식 씨에게 전화했더니 새벽인데도 바로 오셨어요. 기숙사 앞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니르말라 씨, 태식 씨, 바부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도 못 가요. 마지막 인사도 못 해요. 태식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한국에서라도 장례를 치르죠. 그날 오후 회사 회의실에 작은 재단을 차렸습니다. 바부지 사진을 프린트해서 놓고 꽃과 향을 올렸어요. 놀랍게도 회사 직원들이 다 왔습니다. 니르말라 씨 힘내세요. 훌륭한 할아버지셨어요. 사장님도 오셨어요. 바부지께서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엄마도 수원에서 달려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습니다. 니르말라야, 우리가 있잖아. 엄마. 그래, 울어. 실컷 울어.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바부지 냄새가 나지 않는 품이었지만 따뜻한 건 같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영상으로 장례를 중계해줬어요. 겐지스강 화장터에서 바부지의 시신이 장작 위에 올려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60년간 남의 시신을 태우던 바부지가 이제 그 불꽃이 되셨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서 화면을 보며 절했어요. 바부지, 저 꼭 약속 지킬게요. 한국인 되어서 당당하게 바부지 묘소에 갈게요. 장례가 끝나고 라즈 아저씨가 바부지 유품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야. 바부지가 너한테 주라고 했어. 작은 나무 상자. 열어보니 제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사진, 회사에서 찍은 사진, 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편지 한 통. 사랑하는 내 손녀 니르말라에게 할아버지는 행복했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국은 내 나라다. 그곳에서 행복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넌 돔이 아니라 니르말라다.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한국에서 바부지 없는 첫 번째 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마비였어요. 바라나시에서도 이맘때 장마가 와요. 겐지스강이 넘치고 화장터에 물이 차올라서 불을 못 피우는 날이 있었죠. 그런 날이면 바부지가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바부지, 저 약속 지킬게요. 반드시요. 바부지가 남기신 3가지 유언. 한국 국적. 다른 아이들. 그리고 제 이름.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바부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슬퍼할 시간에 코드를 짰습니다. 울고 싶을 때 알고리즘을 풀었어요. 바부지가 남기신 유언이 제 엔진이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석으로 마쳤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만든 인도 결제 앱이 다운로드 500만 건을 돌파했어요. 인도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쓰는 앱이 됐습니다. 바라나시 화장터 엽차 가게 사장님도 그 앱을 쓰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새벽마다 몰래 와이파이를 잡던 바로 그 가게요. 1년 뒤 승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니르말라 씨 시니어 개발자로 승진입니다. 태식 씨가 직접 알려줬어요. 외국인 채용 직원 중 최초의 시니어 승진이에요. 정말요? 실력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월급이 또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중산층 수준의 수입을 벌게 됐어요. 바라나시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던 돔 카스트 소녀가요. 인도 업체들과 화상 회의를 할 때마다 상대방이 놀랐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니르말라 신이요? 인도 결제 앱 만든? 네. 실례지만 어느 카스트세요? 저는 한국 회사 직원입니다. 더 이상 카스트를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인도 대형 IT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니르말라 씨,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인도 법이 바뀌어서 이제 달리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뀌긴 뭐가 바뀌었어요. 법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거 제가 19년간 몸으로 겪었는데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을 겁니다.
태식 씨가 물었어요. 정말 안 갈 거예요? 연봉 엄청 줬을 텐데 한국이 제 나라예요. 제 코드로 저를 봐준 유일한 나라니까요.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니르말라시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6개월은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스팸 메일에도 심장이 뛰었죠. 혹시 법무부에서 보낸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메일이 왔어요. 영주권 승인. 저는 구내식당에서 폰을 보다가 밥을 쏟을 뻔했어요. 니르말라 씨 왜 그래요? 영주권 나왔어요. 소라 씨가 소리쳤어요. 다들 니르말라 씨 영주권 나왔대요. 식당에 있던 팀원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도 울으셨어요. 우리 니르말라, 이제 어디 안 가는 거지? 네, 엄마, 안 가요. 잘됐다. 잘됐어. 영주권을 받은 뒤 저는 더 큰 준비를 시작했어요. 귀화, 한국 국적 취득, 7년 이상 거주, 안정적 소득,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 충족했어요. 귀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한국도 신분제가 있었다는 거. 조선시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노비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신분. 인도 카스트랑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걸 없앴어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를 폐지하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도 그 길을 걸어왔구나. 카스트를 극복한 나라구나. 그 사실이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된 거니까요. 귀화 면접 날이 왔습니다. 니르말라 씨 왜 한국 국적을 원합니까? 한국이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도에서 저는 돔이었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집안의 딸,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전국 87등으로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카스트 때문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코드로 평가받았어요. 개발자 니르말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인도 국적을 포기해도 괜찮습니까? 한국이 제 조국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6개월. 이번에는 영주권 때보다 더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바부지와의 약속이었으니까. 어느 가을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왔어요. 법무부 봉투.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귀화 허가 결정서. 허가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니터 앞에 앉은 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니르말라 씨 왜 울어요? 소라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인 됐어요. 저 한국인 됐어요. 소라 씨도 울었어요. 태식 씨도 눈시울이 빨개졌고요. 팀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바부지, 저 한국인 됐어요. 귀화 선서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엄마가 선물해주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추석 때 받은 그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법무부 대강당에 수십 명의 귀화자가 모여 있었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각자 자기 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법무부 차관이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선택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어요. 니르말라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귀화 증서를 받아드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한국인입니다. 차관님과 악수를 했어요. 도민 제가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과 악수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국민 선서를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렸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크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인이 된 거였습니다. 선서식이 끝나고 대강당 밖으로 나왔더니 엄마, 아버지, 태식씨, 소라씨, 회사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축하해요, 니르말라. 이제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엄마가 저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디 안 가지? 네. 엄마, 여기가 제 나라예요. 누군가 물었어요. 니르말라 씨 한국 이름 안 만들어요? 아니요. 저는 니르말라로 살 거예요. 왜요? 이게 바부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바부지가 도민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깨끗한 존재라고. 이 이름을 버릴 수 없어요. 한국 여권을 받은 날,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인도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이제 갈 수 있어요. 바부지 묘소에 인천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빨간 여권. 인도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받습니다. 한국인이세요? 네.
한국인입니다. 성함이 인도식인데요. 인도계 한국인이에요. 아무도 제 카스트를 묻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돔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으니까요. 바라나시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겐지스강 쪽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 흙먼지, 소들, 변한 게 없었어요. 화장터가 보였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부지가 60년간 지키던 그 자리, 바부지 묘소 앞에 섰어요. 작은 돌무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돔카스트니까요. 비석 같은 건 세워주지 않아요. 저는 가방에서 빨간 여권을 꺼냈습니다. 이 대신 있는 돌무덤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부지 저 왔어요. 한국 여권 들고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한국인 됐어요. 바부지가 꿈꾸신 그 사람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겐지스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화장터에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바부지 냄새. 묘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니르말라예요. 그 돔 니르말라? 아니요. 한국인 니르말라예요. 연봉이 수천만 원이고 한국 IT 대기업 시니어 개발자라는 걸 알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돔이 어떻게 한국인이 되지?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카스트가 없으니까요.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왔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소녀였습니다. 눈이 크고 까만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언니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에서 개발자예요? 응, 정말이야.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코딩 배우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저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겐지스강 제 냄새가 났어요. 갈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바부지의 세 번째 유언. 다른 아이들을 도와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14시간 내내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했어요. 바부지가 떠올랐습니다. 60년간 겐지스강에서 지피던 불꽃. 그 불꽃으로 저를 키워주신 바부지. 이제 제가 다른 불꽃을 지필 차례였어요. 니르말라 코드 아카데미. 인도 하층 카스트 여성에게 코딩과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장학 프로그램. 매년 10명을 선발해서 한국 IT 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사장님께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렸더니 사장님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니르말라 씨, 네. 우리 회사가 공식 후원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인도 시장 개발자 풀을 확보하는 것도 되고 기업 사회공헌도 되고 무엇보다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태식 씨도 합류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면접이랑 멘토링은 제가 할게요. 소라 씨도요. 코딩 커리큘럼 설계는 제가 도울게요. 혼자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한 건 커리큘럼이었어요. 코딩과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데 인도 시골 마을 아이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한글의 구조. 한글은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잖아요. 기역이랑 아를 합치면 가. 니은이랑 아를 합치면 나. 규칙이 있어요. 논리적이에요. 프로그래밍도 똑같거든요. 작은 명령어를 조합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변수와 함수를 결합하는 방식이 한글의 자모, 조합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교육 앱을 만들었어요. 한글 자모를 배우면서 동시에 코딩의 기초 논리를 익히는 앱, 가를 배우면서 변수를 배우고 문장을 만들면서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바라나시 돔 카스트 마을에 태블릿 30대를 보냈습니다. 교육 앱을 깔아서요. 한 달 뒤 라즈 아저씨한테 영상 통화가 왔어요. 니르말라, 마을 아이들이 난리야.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는데 아이들이 태블릿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들이 화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글로 숙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요. 그 사건이에요. 바라나시 교육 당국에 보고가 올라간 이유. 아이들이 힌디어 대신 한글로 숙제를 쓰기 시작한 거. 한글이 뭔지 조사하러 왔더니 그 한글이 코딩 교육용이었던 거예요. 3000년간 산스크리트 문자가 지켜온 신분의 벽. 복잡한 문자 체계가 교육의 장벽이 되어 카스트를 유지하는 도구였는데 누구나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한글이 그 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첫 해 장학생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서류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저였어요. 돔 카스트, 화장터 집안, 세탁부 딸, 청소부 손녀. 점수는 충분한데 대학을 못 간 소녀들. 코딩을 배우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 첫 번째 장학생 10명이 한국에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맞으며 저는 7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 낯선 나라에 발을 내딛는 떨림. 언니 무서워요. 한 소녀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여기서는 너희가 돔이 아니야. 그냥 인도에서 온 개발자 지망생이야. 그 소녀 이름은 파드마. 화장터 옆 마을에서 온 16살 소녀였어요. 바부지 묘소 앞에서 제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아이. 파드마가 한국에 와서 처음 받은 게 사원증이 아니라 태블릿이었어요. 자기 태블릿. 생전 처음 갖는 게인 전자기기. 이게 진짜 제 거예요? 응, 내 거야. 파드마가 태블릿을 두 손으로 꼭 안았어요. 바부지가 제게 합격 통지서를 보여줬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재단을 만든 지 3년이 지났어요. 30명의 소녀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어요. 바로 파드마. 언니, 저 한국 IT 회사 취업했어요. 파드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진짜? 축하해. 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파드마의 졸업식에 갔습니다. 무대에서 상을 받는 파드마를 보며 울었어요. 7년 전 제가 못 올라간 무대를 파드마가 올라간 거였어요. 저도 이제 영주권 신청할 거예요. 언니처럼 한국인 되고 싶어요. 재단 소식이 한국 방송에 나갔어요. 인도 돔 카스트 출신 한국인이 만든 기적. 방송 이후 한국인들의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제 딸도 니르말라 씨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업 후원도 늘었어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한국 IT 기업들이 재단 장학생들의 인턴십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도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니르말라 씨를 인도 명예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인데요. 한국인이라서 더 좋습니다. 양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수락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일합니다. 회사에서도 역할이 더 커졌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 사업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직함이 바뀌었어요. 니르말라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태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태식 씨가 편해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카스트도 국적도 넘어선 진짜 친구. 재단 5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100명의 소녀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곳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객석에서 100개의 까만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어요. 7년 전 인천공항에서 떨고 있던 제가 100명이 된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판교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나무들이 보입니다. 책상 위에는 바부지 사진이 있어요. 겐지스강 모래가 든 작은 유리병도 있고 반질반질한 돌도 있고 니르말라라고 새겨진 은팔찌도 있어요. 매일 아침 바부지 사진을 봅니다. 바부지, 오늘도 한 명의 소녀를 구했어요. 바부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저의 꿈은 더 큽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명이 아니라 1만 명. 겐지스강 화장터의 소녀들에게 태블릿을 쥐어주고 한글과 코드를 가르쳐서 세상 어디서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부지가 지핀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은 이제 한글이 되어 수천 개의 화면 위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저는 니르말라입니다. 겐지스강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 된 니르말라. 바부지가 지어주신 이름, 깨끗하다는 뜻, 돔이지만 깨끗한 존재. 아니, 이제 돔이 아닙니다. 그냥 니르말라예요.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겐지스강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던 소녀 니르말라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전국 87등. 그런데 입학 취소, 염소 15마리, 할머니 금목걸이, 그리고 집까지. 바부지가 60년간 시신을 태워 모은 전 재산이 손녀 하나를 한국으로 보내는 데 쓰였습니다. 3,000명 중 25명. 여성은 단 1명. 그 한 명이 한국에서 시니어 개발자가 됐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의 소녀들에게 한글과 코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부지는 돌아가시면서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넌 돔이 아니라 니르말라다. 카스트가 없는 나라. 코드로 평가받는 나라.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 바부지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바부지의 유튜브 영상처럼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세종대왕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겐지스강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되어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